오늘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왜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알아봐야 되는지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위부터 10위까지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위가 우리가 알다시피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인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27.5%를 차지하고 있고 심장질환은 10.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합치면 약 38%의 사망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장질환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이게 심장 혈관 계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에는 어떤 혈관들이 있죠? 즉 심장을 먹여 살리는,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어떤 혈관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운데, 잘려 있지만 왼쪽에 있고요. 왼쪽 부분이 반대쪽에서 잘 보이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건데, 가운데 이 관상동맥은 약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른쪽은 30%, 반대쪽 왼쪽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심장혈관 질환의 원인을 보시죠. 먼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무엇이죠? 네, 보통 우리는 140에서 90 이상이 되게 되면 고혈압이라 얘기하고요. 이 고혈압은 무엇을 유발합니까? 동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뭐죠? 동맥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죽상동맥경화증이라고 알려져 있죠.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 안에 플레이크가 쌓여가지고, 다시 말해서 심장동맥 안에, 관상동맥 안에 플레이크가 쌓여가지고 그 혈관 사이 내부가 좁아지는, 그러다 보면은 혈류가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자체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고 심장 자체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그게 뭡니까? 심장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상 지질혈증인데, 이것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게 우리가 현재 LDL로 알려져 있죠. LDL은 주로 다른 질환이 없을 때는 130 미만으로 유지시켜줘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음 보시면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국은 심장에 있는 혈관, 뭐 다른 부분에 있는 혈관도 마찬가지죠. 질환으로 이끌어지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협심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단 협심증은 심장에서 산소가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그렇죠. 어쨌든 심장도 살아있는 조직이니까 적절하게 산소가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 관련 혈관이 아까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했는데, 협심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안정형하고 불안정형으로 나눠지는데, 안정형은 운동 시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불안정형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심지어 쉬고 있을 때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주로 가슴 통증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시간이 보통 10분 이내로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느 정도로 아픕니까? 식은땀이 날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슴이 옥죄는 느낌이라고, 또 쥐어짜는 느낌, 뭔가 심장이 답답하거나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많이 있고요. 또는 가슴 부위가 아니라 방사통이랑 해가지고 그 심장 주변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목 부위라든지 왼쪽 팔 또는 치아 또는 아래턱 이쪽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치를 많이 합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약물 가운데 하나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협심증은 결국은 관상동맥에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혈액을 잘 흐를 수 있도록 혈관을 급속도로 넓혀주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것을 혀 밑에 복용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겪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여기 환자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가슴을 쥐어잡고 있죠. 뭔가 불편함을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언제 문제되죠?
요즘 같은 추운 겨울 날씨, 추운 겨울 날씨는 심장에 있는 혈관도 좁아지게 만들죠.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좁아져 있던 혈관이 더 좁아지니까 어때요?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또는 식사를 많이 하고 마냥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가슴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사람 같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전도 표시가 나와 있는데 아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심전도에도 다른 파형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심근경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사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완벽하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고요. 서로 관련이 돼 있다 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심근경색이 협심증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고 알아두시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되겠네요. 자, 정의를 볼까요? 심장 근육에 실제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협심증은 심장 내에 있는 혈관이 동맥이 특히 좁아져 있는 것이지만 실제 심장 근육 자체에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 자체에 손상이 올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심장 근육이 망가지면서 효소들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검사가 CKMB 검사라든지 트로포닌 검사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특징이 있다면 가슴 통증, 아까 협심증은 비교적 짧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30분 이상, 어떤 곳에서는 20분 이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높은 사망률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국인 10대 사망률 2위가 심장질환이었잖아요. 바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거죠. 또한 그 결과, 치료 방법은 뭐죠? 우리가 많이 익숙한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게 되는데 뭐 협심증에서도 스텐트 시술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심근경색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전날까지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음날 사망하는 충격적인 경우를 경험할 수 있죠. 협심증도 마찬가지죠. 특히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사실 언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본인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또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느낌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또 심지어 그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의와 함께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아주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